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영업을 하던 6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7살 이모 씨가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0시 45분쯤 강원도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강릉에서 일산 서부경찰서로 이 씨를 압송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저녁 7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이어 어제 새벽 양주시 광정면에 있는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는 전과 5범 이상이며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택시와 버스를 이용해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도 일대를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연쇄살해 피의자 이모 씨가 거리를 어슬렁거리더니 택시를 잡습니다. 경기 양주에서 60대 다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어제 새벽 1시 반쯤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의정부까지 이동한 이 씨는 곧바로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목격된 이 씨는 다시 야간에도 운영하는 남대문 시장을 찾아 갈아입을 옷을 산 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이곳에서도 버스를 타지 않고 다시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의 이 씨의 행적은 CCTV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새벽 6시 10분, 모자를 눌러쓰고 터미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힌 겁니다. 한참 동안 버스 승강장 방향을 주시하더니 태연하게 매표소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잠시 뒤 강원도 태백으로 가는 버스를 탄 이 씨는 이후 삼척을 거쳐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경기 북부에서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강원도 3곳의 도시를 활보한 겁니다. 그 영상을 돌려가지고 확인만 하고 간 거예요. 경찰들이요? 네. 도중에 어디서 검거됐다 그래가지고 바로 철수해서 갔습니다. 이 씨는 현금을 쓰고 다니고 옷을 수시로 갈아입으며 수사에 혼선을 줬지만 특유의 걸음걸이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멀리 도망가고 싶어 강원도까지 갔다는 게 이 씨의 진술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이 씨의 도주 행각과 조력자가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북한은 어제 연평도 백령도 북방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새해 한국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한국이 도발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어제 포 47문을 동원해 192발의 포탄으로 5개 구역에 대한 해상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대응이라는 구실로 도발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하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자신들의 인식에서 삭제됐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해상 사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변인 명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새해부터 대남기구를 정리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구인 통일전선부는 상징적으로 폐지하되 대남공작기구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는 새해 첫날부터 최선희 외무상 주재로 대남 대적기구들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사업부문 기구 정리, 개편 지시에 따라 곧바로 실무 논의에 착수한 겁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기구는 당, 정, 군에 걸쳐 다양한데 우선 우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노동당 산하의 대표적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에 있는 통일전선부, 가장 상징성이 높고 직접적으로 남북한의 회담의 주 역할을 했던 통일전선부가
아마 명목적으로 폐지되고 남북 회담 기능이 사실상 없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져가신. 외무성이 나서서 대남 기구를 정리하는 만큼 통전부가 외무성으로 흡수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만큼 군 조직이자 북한이 대표적 대남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의 기능은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찰총국은 지난해 11월 쏘아 올린 군사정찰 위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를 향한 고강도 군사적 도발을 모색하며 그 위상이 한껏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가보위성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때 검찰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유화된 검찰 권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위헌성이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독소 저항으로 가득한 악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회에서 공동으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헌법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총선 여론조작용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 역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특검법을 총선 직전까지 끌고 온 건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라며 거부권에 맞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 등을 따져본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가족, 부인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고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깎아내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쌍특검 가운데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한 대통령실의 언급에도 날을 세웠는데 치료 중인 이 대표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정치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빨리 뭐 2주 이내에 잘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을 하고. 야당은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전의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른바 쌍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당연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총선용 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대신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 검토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이유를 부각하며 쌍특검법을 강하게 추진한 야당의 의도를 정조준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거부권은 당연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도시특검 역시도 그거 가지고 모든 총선의 이슈를 덮어나갔어요. 매일 누구 불렀다 이걸로 덮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십몇 년 전 얘기해가지고. 야당의 파상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며 대통령실의 변화된 태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부활 검토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어떤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죠. 그동안 여권 일각에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다독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 이를 부각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반헌법적 폭주라며 역공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야당이 김 여사 관련 이슈를 이어가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었다며 날선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동훈 후 출범 이후 호남과 경기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중도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수원 경기도당에서 신년 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 교수가 공정한 법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설득력이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키로 한 걸 두고 당내에서는 물갈이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출범 컨벤션 효과는 주춤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조만간 공천관리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던진 총선 불출마 선언은 당내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제시한 헌신이란 키워드와 묶여 이뇨한 혁신위의 희생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비대위원에 이은 핵심 당직 인선에도 적지 않은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특히 공천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 자리에 개파색이 옅은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앉힌 파격을 선보인 게 대표적입니다. 정당 사회 없이 저를 사무총장에 임명하신 것 자체가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쇄신 드라이브를 걸던 한동훈 후의 출범 직후 지지율 상승 효과는 새해 시작과 함께 발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다소 제동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이 대표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던 한 위원장의 메시지도 일단 총선 필승과 외연 확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충북의 마음을 얻는 것은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으로선 주춤한 컨벤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슈부터 주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만큼 첫 해법으로 인적 쇄신에 적극 나설 거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공천과 인재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공천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유임하면서도 본인이 공동위원장을 겸임하겠다고 한 걸 여권에선 물갈이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인재 영입이
10 중에 8, 9가 된다. 우리 비대위원의 성공, 그다음 우리 당의 성공에 거의 인재 영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를 하고, 한 위원장은 오는 11일 4선 이상 중진들과 오찬을 시작으로 소속 의원들과 선수별로 대면하는 시간을 연이어 가질 예정입니다. 당 안팎에선 이제 막 정치에 첫 발을 디딘 한동훈 위원장이 기존 정치권에 연도 없고 빚도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만큼 고강도 인적 쇄신에 대한 부담이 덜할 거란 전망인데 조만간 닻을 올릴 공간이 구성이 그 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가 사주를 받은 건지 아니면 공모범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이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여죄 등을 더 심도 있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배우설을 주장한 데 대해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갈라치기 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피습에 대한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연일 정치적인 대립으로 몰고 있는 속마음이 무엇인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천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15명 규모로 꾸려진 공관위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곤 앞서 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이면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됐습니다. 이를 밝힌 강선우 대변인은 공관위 안건은 이재명 대표 피습 전인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여야 정치인이 대거 참석합니다. 김대중 재단은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공동추진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자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추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피습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참석하지 못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축사에 나섭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 1명이 현지 시각 4일 미국 괌에서 강도에게 총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괌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민속 공연 관람 후 숙소인 호텔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차량을 몰고 접근한 강도로부터 남편이 총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괌 주 정부가 어제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건 기요를 설명하면서 신속한 범인 검거와 괌 방문객의 안전한 관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운전자 등 1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영동고속도로에서 강릉 방향으로 달리던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강진 이후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났음에도 생존자가 발견되면서 당국은 구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토반도 주변 원전에서 이상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진으로 기울어진 집안에서 구조대원들이 80대 여성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지진 발생 72시간, 이른바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난 뒤 극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구조대원들은 생존자를 가까스로 옮긴 뒤 격려하며 안심시킵니다.
지금까지 사상자는 6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200명 이상입니다.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구조당국은 생존자 수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위대 5,000명도 구조와 구호품 지원에 나서며 해안상륙전과 중장비까지 본격 투입했습니다. 다만 도로 복구가 여전히 늦어져 3만 4천 명에 이르는 피난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47억 4천만 엔의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23억 엔의 2배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 서쪽의 시카 원전 주변 15곳의 방사선량 계측기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원자력 재해 대책 지침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선량 계측기의 실측치로 주민의 실내 대피나 피난 개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카 원전에서는 앞서 1일 강진으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 있던 방사성 오염수 수백 리터가 넘쳤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원전의 문제점을 질의하려는 기자 질문을 피했습니다. 地震災害の日本で原発の再稼働は無理だと今回分か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か。答えてください。 지진 피해 지역에 원전 이상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원전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슬람권의 적십자사인 적신월사가 운영 중인 병원이 사흘째 공습에 시달리며 사상자가 속출하자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현지 시간 5일 적신월사 엠블럼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아라말 병원에 폭격이 지속하는 상황에 경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적신월사가 운영 중인 아라말 병원은 지난 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공습을 받았습니다. 첫 공습일인 2일 이후 전날 기준으로 7명까지 들어왔고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11명이 다쳤습니다.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TV 연설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면 레바논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레바논 전역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노출되고 모든 도시와 마을 인물들이 노출된다는 의미라고 연설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또 하마스 서열 3위 인사가 암살된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 폭격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 정치국 부국장이자 서열 3위로 알려진 살레흐 아라루리의 폭사에 대해서 레바논 정부는 공격 주체를 이스라엘로 지목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회부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을 피해 난민촌에 몰린 가자지구 주민들이 최악의 생존 환경 속에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전쟁 자체보다 질병 때문에 희생이 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모래밭에서 노는 아이들 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온몸이 물린 자국 투성입니다. 가자지구 난민 가운데 5만 5천여 명은 이와 옴 환자입니다. والميه وسخه بيلعبوا فيها برضه الميه الوسخه ميتنا وسخه وبتحمموش مش كتير يعني كل شهر دوب مره الواحد يتحمم والحمام غرفات يعني بالمره الحمامات وسخات. 이스라엘 공격을 피해 난민촌으로 몰린 주민은 140만 명에 이릅니다. 보호시설은 이미 수용 인원의 4배를 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생 체계는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샤워 시설은 4,500명에 1개, 화장실은 220명에 1개꼴로 매우 부족합니다. 2살 아래 어린이 90%가 먹거리 부족에 시달릴 정도로 영양 상태도 최악입니다. 질병이 창궐할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춘 셈입니다. واجت عدو من الصغار لانه في عدد نازحين كثير في المنطقه فصار الولد يعاني من اسهال ويعاني من تلوث معوي وصار عنده الحين احتقان والتهابات في الماء في الدم بوكلش ولا حاجه ليومين. 유엔은 가자지구 난민 가운데 13만 6천 명이 설사 증세를 보이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5살 이하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8만 명은
발열과 두통, 인후통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시설과 장비가 부족해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خطر انتشار الوبائيات ممكن يؤدي لوفيات أكثر بكثير من الوفيات التي سببتها الحرب. حاليا هناك أمراض عديدة تنتشر بين المواطنين النازحين. 유엔은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구호 물품이 여전히 적다며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는 새해에도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가자 어린이들의 동심까지 허물진 못했는데요. 아이들의 새해 소망은 그저 평범한 일상입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리듬감 있는 음악과 박수 장단에 맞춰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춥니다.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장기자랑 대회가 열린 겁니다. 공습으로 팔 하나를 잃은 아이도 연신 춤을 추다가 선물을 받고 기뻐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난민촌에서도 아이들은 제각각 놀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모래밭을 장난감 삼아 놀고 비탈진 경사를 오르내리며 미끄럼을 타기도 합니다. 엄마를 도와 차가운 빨랫감에 손을 담그는 일도 땔감을 찾는 일도 놀이가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동심은 이렇게 빛을 잃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꿈꿉니다. إن شاء الله يعني بتمنى أنا ب 2024 إني بساعة واحد أحلم إني أكون بحلم أصحى ببيتي بواحد أصحى ببيتي تخلص الحرب تكون تخلص الحرب. بقينا قاعدين في دار مسيدين وعندنا أكل وعندنا شرب وعندنا غاز بنتغلبش في توليع النار بنطبخ الأكل على النار. 난민촌 텐트 한켠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 마련됐습니다. 공습으로 역시 난민 신세가 된 가자지구 교사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가자 아이들은 세상의 다른 아이들처럼 배울 권리가 있다며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إحنا لنا حق في التعليم زي كل أطفال العالم. بدنا حقنا في التعليم إحنا خلص بكفي لنا 81 يوم مش خاشين المدارس. 새해 첫날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수천여 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 EU산 브랜디의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조례에 따라서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의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5일 이전에 마쳐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6달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는 조사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코냑 등 프랑스산 브랜디를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산이 빠진 데 따른 보복성이란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일본발 협박 팩스가 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언론사와 서울 일본인 학교 등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외교부에 접수돼 수사와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팩스에는 모레 오후 3시 반부터 다음 날 저녁 8시 10분까지 YTN을 비롯한 KBS와 MBC, SBS 등 언론사와 일본인 학교 등 20여 곳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일자리가 깜짝 증가세를 나타내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 금융당국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일자리가 깜짝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21만 6천 건 늘었다고 발표해 전문가 예상치 17만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10월 10만 5천 건과 11월 17만 3천 건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12월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3.7%로 전문가 예상치 3.8%를 밑돌았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0.4% 올라 전문가 예상치 0.3%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하던 노동시장 과열이 쉽게 식지 않으면서 미 연준이 이르면 3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마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며 금리 인하 신중론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Forecasting is difficult, conditions are ever evolving, and as they do, so will our approach. So buckle up. A reminder that buckling up is the proper safety call, even if you do expect a soft landing. 전문가들은 12월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연준이 긴축 정책을 더 오래 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고용 시장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분명히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입으며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그룹과 채권단이 자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까지 나서 채권단이 수긍할 방안을 7일, 내일까지 마련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지만 태영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태영그룹과 채권단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 신청 당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 지원에 쓰겠다는 약속이 깨진 것부터입니다. 지난 3일 처음 열린 채권단 설득 자리는 약속 이행부터 하라는 성토회장이 됐고 채권단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채권단에게 꼭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이후 태영 측이 추가로 내놓은 자구책 역시 채권단 불만만 샀습니다. 채권단은 TY홀딩스 경영권 유지를 위해 쓴 계열사 매각대금 890억 원을 돌려놓지 않으면 워크아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5대 은행 등 주요 채권자를 급히 소집해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태영 측은 요지부동입니다.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에 쓴 890억 원은 태영 건설을 위한 것이라며 약속 이행을 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태영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태영그룹 오너 일가가 떠안게 될 위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협력업체와 수분양자까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만큼 4월 선거를 앞둔 정부가 지금 상황에 더 부담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이런 탓에 금융당국까지 나서 채권단이 수긍할 자구안을 7일까지 마련하라고 못 박았지만 태영 측은 채권단과의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리스크가 크게 이제 이런 구조조정의 책임 혹은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고 SBS라든지 다른 계열사를 살리는 게 낫다라는 아마 경영적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레버리지가 태영한테 있는데. 전문가들은 자구안이 다시 나온다고 해도 사주 일가의 사재 추경 규모가 조금 늘어나는 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8일 산업은행과 금융지주 등 주요 채권단 소집을 통보하면서 태영 측과 채권단의 신경전은 더 팽팽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내놓았던 자구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정상화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붕괴는 태영그룹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어제 주요 채권은행의 부행장들을 다시 불러 논의한 뒤 이같이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백사마을의 집 대부분은 운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씻을 때마다 곤욕을 치르는데요. 이곳에 마련된 무료 목욕탕이 주민들의 춥고 힘겨운 겨울나기에 온기를 보태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기가 찬 달동네의 겨울 아침. 저마다 자그마한 바구니를 손에 쥔 어르신들이 골목길에 하나둘 나타납니다.
이른 시간부터 삼삼오오 발길이 모이는 이유는 마을의 무료 목욕탕인 비타민 목욕탕이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2번 문을 여는 비타민 목욕탕은 동네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입니다. 대부분 집에 온수시설이 없어 연탄에 물을 대어 사용해야 하는 상황. 추운 겨울 목욕은커녕 따뜻한 세수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명이 들어가면 가득 차는 좁은 욕탕이지만 한 달 평균 50여 명이 이곳에서 씻고 있습니다. 비타민 목욕탕은 혼자 적적한 하루를 보내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알맞게 데워진 방에서 오손도손 정담을 나누다 보면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도 어느새 온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씻고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 진짜 목욕탕 없어지면 우리 같은 사람이 힘들어. 안 그래? 나이 80 넘어가지고 차 타고 버스 타고 가서 한다는 것도 힘들어. 여기 밥 먹으러 오면서 또 목욕도 하고 여러 사람 만나고 그렇게 웃고 하하거리고 놀다 그러고 가요. 지난 2016년 문을 연 뒤 벌써 7년째 자리를 지켜온 목욕탕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년 동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다시 운영을 시작했지만 몇 년째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후원이나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르신들이 씻는 거는 좀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 4회 운영이 어려우면 주 2회라도 좀 줄여서 운영을 하자. 이름처럼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목욕탕. 덕분에 달동네 주민들의 겨울나기도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금까지 달이나 화성에 보낸 탐사 로봇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대부분 바퀴가 여러 개에 달린 자동차처럼 생겼는데요.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유인달 기지 건설에 활용할 이족보행 인간형 로봇을 개발해 현재 성능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양우영 기자입니다. 마치 아이언맨처럼 가슴에 둥근 전원 장치가 번쩍입니다. 나사가 달과 화성 탐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발키리입니다. 키 189cm, 무게는 무려 136kg으로 머리와 몸통, 팔, 손, 다리, 발목 등 사람과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관절을 많이 달았습니다. 손가락은 4개인데 사람처럼 엄지가 따로 있어 지퍼를 열어 상자 속 물건을 손쉽게 꺼내고 파이프를 설치하고 나사를 조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변을 인식하는 센서는 머리에 달았는데 원격 조종으로 사람이 하듯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In particular with a humanoid robot, it's very intuitive to be able to directly drive the arms and move the head.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see with Valkyrie today. 그동안 나사는 안정적인 행성 탐사를 위해 바퀴가 여러 달린 자동차 형태의 로버를 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아닌 인간형 보행 로봇을 개발한 이유는 뭘까? 2030년 유인 달 기지 운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 비행사 대신 우주 환경에서 각종 건설 작업을 대신할 인간형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o we're not trying to replace human crews. We're really just trying to take the dull, dirty, and dangerous work off their plates to allow them to focus on those higher level activities. 나사는 달이나 화성 표면에서 기지 건설이나 장비 운용 등에 발키리를 먼저 투입하면 우주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과 함께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아르테미스 4차 발사가 이루어지는 2027년까지 발키리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국제 박람회가 열립니다. 공생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해보는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유례없는 압축 성장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전반의 폐해는 다름 아닌 양극화입니다. 이는 지역과 소득, 정보 등 여러 분야에서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같이 특히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굉장히 미래 사회에 대한 미래 교육에 대한 불안감, 다시 말해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학습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소책을 찾아보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교육 대전환을 선포한 전남에서 열립니다. 힘차게 당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국제교육 박람회의 대주제는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전남의 작은 학교와 지역이 세계 여러 나라와 초연결되고 실천적 교육으로 환경을 지켜내며 포용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자는 겁니다. 미래 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담은 작은 학교 교실을 박람회장에 실제로 구축해서 초, 중, 고 각 1학급씩 총 3학급 수업을 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국내의 확장과 연결의 수업, AI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융합 수업 등 다양한 주제의 미래 수업을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석학과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저마다 우수한 미래 교육 정책의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체험형 부스도 마련됩니다. 또 나라 안팎의 학생들이 갖가지 공연과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같은 지구인으로서의 역량도 키울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에 세계 박람회가 열린 여수 엑스포장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 대전환의 신호탄을 목표로 하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오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닷새 동안 이곳 여수 엑스포장에서 열립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에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오리온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리온은 어제 입장문에서 세균 검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제가 된 제품인 지난달 22일 생산분의 경우 지금까지 출고 물량의 92%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생산된 제품을 자체 검사한 결과 해당 균은 검출되지 않았고 이미 생산됐거나 앞으로 생산할 제품은 매일 외부 공인기관의 품질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뒤 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140억 원이 넘는 금융대출을 받아 가로챈 조직원들이 전세금 대출 사기로는 처음으로 범죄 집단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범죄 집단 조직 활동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대인 모집책 4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7년을, 임차인 모집책 2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기 조직을 꾸린 뒤 은행에서 150차례가 넘게 청년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14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해를 밝히는 희망찬 태양이 힘차게 솟았습니다. 하는 일 잘 되고 가족들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아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웠던 한 해를 떨쳐내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온몸의 길을 한 곳으로 끌어내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의 새해 소망도 다양합니다. 제발 지원하게 해주세요! 2년만 있다가 연세대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새해 소망을 가득하는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직장으로 향합니다. 회사마다 시무식을 갖고 덕담으로 인사를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다짐해 봅니다. 화이팅! 올해 큰 소망이라면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장가가는 게 큰 소망입니다. 고군과 공운으로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넉넉한 표정에도 새해 기대와 설레임이 묻어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새해 다짐을 적어 타임캡슐에 넣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좋겠고요.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건강하시고 모든 여러분들이 다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하지만 저마다 의미가 있는 소원과 목표가 1년 내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첫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엔 특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 놀러가는 차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상황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교통량 모두 전주보다 대폭 줄어들겠는데요. 그나마 스키장에 있는 강원도 오가기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의 소요 시간도 길어지겠는데요. 서울에서 양양까지는 2시간 50분, 강릉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리겠는데 평소 원활할 때보다 두 노선 모두 1시간 이상 더 잡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양평 지역은 가시거리가 70m로 짧아진 상태인데요. 이런 안개 구간에서는 비상등을 꼭 켜고 이동하셔야겠고요. 평소보다 속도도 20% 이상 충분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상황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구간마저도 지금은 이렇게 원활하게 통과 가능하겠는데요. 오전 11시 무렵에는 최대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기권에선 오산부터 안성분기점까지 어렵겠고요. 충청 지역의 정체는 천안과 목천 사이로 예상됩니다. 영동선 역시 지금은 전 구간 어렵지 않게 통과 가능합니다. 다만 오전 11시 무렵에는 신갈분기점과 양지, 만종분기점과 새말 사이로 강원 지역 정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바람 덕분에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됩니다. 오전까지 영서, 충북, 남부를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고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오겠는데요. 밤사이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영하 4.7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 5도, 청주도 5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는 강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